안녕하세요. 호랑논변이란 무엇인가? 제4강 호랑논변의 전개 과정, 그 중에서도 오늘은 그 발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호랑논변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주체는 남당 한원진과 외암 이간이죠. 그런데 막상 논변이 처음 시작되었던 그 발단을 보면 사실 외암 이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건상아의 문인 중에서 이제 강문팔학서라고 하는 뛰어난 이제 건상아의 제자들 중에서 그 동문사이였던 이름으로는 최징후라고 하고 자를 붙여서 보통 최성중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징후 그리고 유명한 남당 한원진 사이의 논쟁에서 처음 발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바로 이 발단 단계에서의 토론 내용을 잘 살펴봄으로써 이 논쟁이 이러한 문제의식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 발생했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 문제의식의 시발점, 이 논쟁이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처음 출발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부터 이 논쟁의 전체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이 호랑 논쟁에서 다룬 철학적 문제의 의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 최성중과 한원진 사이에 주고받았던 처음 그 토론한 내용을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조목이 토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볼 내용은,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볼 내용은 그 전체 조목을 다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조목 수가 꽤 많기도 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호랑 논쟁의 주요한 쟁점과는 멀어진 내용들도 없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반에만 주목했을 때는 이후에 분명해진 호랑 논변의 핵심적인 양대 쟁점이라고 할 만한 미발 논변과 인물성 동의 논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어서 치열하게 싸우는 문제구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함께 토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어떤 주장과 입장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가운데에는 결국에는 이 호랑 논변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에 가깝다고 할 만한 그러한 일관된 문제의식은 이미 발견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내용들인지를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편지입니다. 당연히 이분들은 오늘날처럼 서로 간에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매체들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편지를 통해서 생각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최성중에게 보낸 별지라고 하는 것은 남당 한원진이 이 최성중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그 편지의 제목을 또한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그 시기는 1708년 8월이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남당 한원진이 자신의 중요한 주장을 스승인 수암 건상아에게 확인받았던, 무엇보다도 특히 남당 한원진의 핵심적인 주장이고 또 호랑 논쟁에서도 큰 영향을 미친 성삼층설이라는 주장을 자신의 스승 건상아에게 편지로 알려서 그 인정을 받았던 것 또한 같은 시기 1708년 8월이었습니다. 어쨌든 일단 이 편지에서 어떠한 토론이 오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의 구조는 일정한 형식에 따라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남당 한원진은 최성중의 주장을 앞에 배치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반론을 아래에 덧붙이는 방식으로 편지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는 방식 또한 그러한 형식을 쫓아서 먼저 최성중의 주장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원진이 이 주장에 어떻게 반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원문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또 번역해보면서 이 내용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보여지는 원문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미발지전, 치유, 본연지성, 불가위, 유, 기질지성, 급기발야, 방류, 기질지성, 도심 즉 본연지성 소발야, 인심 즉 본성지 유어, 이목, 비구이발, 소위 기질지성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번 번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미발이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성리학에서 이 미발이라는 상태는 일단은 일종의 심리 상태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이 어떠한 능동적인 작용이나 어떤 적극적인 감정, 활동성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이전에 극도로 고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작용이 발이라고 한다면 그 작용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또 의미상의 중복이 좀 있긴 한데 아직 발하기 전이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미발과 이제 의미가 중복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용적으로 이렇게 쓰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이 출발점에서 이 미발이라고 하는 상태, 그런데 이 미발이라고 하는 상태의 중요한 의미는 성리학에서 단지 마음이 고요하다, 이제 여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극도로 고요한 상태에서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부여받는, 풍부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순선한 본성이 바로 이 고요한 순간에 온전히, 완전히 드러난다, 이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한 본성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또 이렇게 마음의 동요도 일어나고 또 생각이 좀 이렇게 산란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순수한 본성이 제대로 표현되거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극도로 고요한 순간만큼은 우리의 선한 본성이 한 점 어떤 흐트러짐이나 어떤 그 손상됨 없이 온전히 드러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말한다라는 것을 이제 짚고 이 내용을 지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발하기 전에 미발에는 단지 본연지성만이 있을 뿐이니 기질지성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미발의 때에는 순수한 본연지성만이 있다고 말해야 하지 기질지성이라는 것이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또 이어가 보면 그러면 기질지성은 언제 말할 수 있느냐가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발할 때에 미쳐서, 지금 여기서 아직 발하지 않은 상태가 미발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미발의 상태가 아닌 상태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어떤 활동성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 바람에 미쳐서 바야흐로 비로소 기질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사실은 바로 이 문제가 결국 이후에 호랑논변의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미발 논변과 결국은 연관되는 문제인데요. 근데 어쨌든 일단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미발에서 단지 이 본연지성만 있다고 했었던 이 본연지성이 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반면 요 인심이라는 것은 곧 이 본성은 본연지성의 준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연지성이 이목구비, 우리 어떤 이제 육신이죠. 육신의 감각기관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서 경유해서 나오면 요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바로 이른바 소위 기질지성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최성중의 주장입니다. 결국 이 주장의 핵심은 바로 이 앞 내용에 있습니다. 미발이라고 하는 이 가장 마음이 맑고 순수해서
우리의 선한 본성이 온전히 드러나는 이 상태에서는 그 순수한 본성 그 자체를 말하는 본연지성이 있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기질지성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질지성은 이 본연지성과 상대되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 본연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순수하게 선한 성선의 성 그 자체를 가리키는 의미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본래적으로 선함에도 불구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 어떤 그러한 편차, 그런 것을 가리킬 때는 우리의 본성을 본연지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질지성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는 성리학의 이기심성론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모두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좀 거칠게 말하면 우리 성의 본래적인 순수한 선함을 가리킬 때는 본연지성이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소간 악해질 수도 있고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을 말할 때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본성을 말할 때는 기질지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최성중 주장의 요점은 우리가 가장 순수하고 맑아서 본래적인 상태에 있는 요 미발 상태에 있을 때만큼은 우리의 순수한 본성이 있다고만 말해야 하지 우리의 악의 가능성을 같이 염두에 두는 이러한 기질지성과 같은 개념을 이 상태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최성중이 주장하고 있는 요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원진이 어떻게 반론하고 있는지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원문을 한번 쭉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번역을 하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읽어가겠습니다. 지도, 미발지전, 본연지성, 기유소의, 방존호, 무소우의, 독립호, 이위, 무소우의, 독립, 즉 고론시의, 약, 이위, 유소우의, 방존, 즉 겸기, 소우지기이, 명지왈, 기질지성, 안득위, 미발지전, 지유, 본연지성, 이발후, 방류, 기질지성호, 계문, 미발, 위지성, 미문, 이발, 위성냐, 문, 성발, 위정, 미문, 성발, 위성냐. 예, 그러면 한번 번역을 하면서 의미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는 다만 단지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정도의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다만 말하는 것인가? 그래서 미발의 때에 아직 발하기 이전에 본연지성은 그 본연지성이 결국엔 이제 리이죠. 성리학에서 요 리인 본연지성이 깃들어 있는 바가 있어서 바야흐로 그 본연지성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그 리가 깃들어 있는 바가 없이 그냥 혼자서 독립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본연지성이 결국에는 리인데 이 리가 어쨌거나 이 깃들어 있는 바, 이것은 이제 사실상 이제 기인 것이죠. 기 안에 있어서 비로소 어떠한 성으로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기 없이 저 따로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깃들어 있는 바도 없이 그냥 혼자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상태로 리가 기 없이 말하자면 있다고 한다면, 이 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대방의 어떤 주장을 말합니다. 너의 말이 옳다. 그런데 만약에 혼자서 독립해 있는 것이 아니라 깃들어 있는 바가 있어야 비로소 그렇게 성으로서 있는 것이라면, 그때 이 리를 담고 있는 이 기, 깃들어 있는 기를 겸하여서 그것을 일컬어 말하기를 기질지성이라 하는 것이니, 어찌 미발의 때에는, 아직 발하기 전에는
너가 말하는 것처럼 단지 본연지성만 있고 이미 발한 뒤에 비로소 기질지성이 있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말이 안 된다라는 게 일단 한원진의 이제 비판인 것입니다.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은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고 일단 이 글을 다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의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내용입니다. 듣기를 미발 아직 발하지 않은 것을 성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보았지만 이미 발한 것을 성이라 하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고, 그리고 성이 발해서 정이 된다는 것은 들어보았지만 성이 발해서 또다시 성이 된다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이게 한원진이 제기하고 있는 비판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리학의 이론에서 기본적으로 이 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 기 들어있는 기라고 말하는, 리는 항상 기 안에 있기 때문에 리 자체는 언제나 기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 리를 성이라고 보아도 이 성이라고 하는 것도 뭐 어떤 인간으로 따지면 심이라고 하는 어떤 기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어쨌거나 기 안에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바로 똑같은 논리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기질지성이란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 순수한 리 혹은 이 순수한 리로서의 성만 따로 가리키면 본연지성이고, 그리고 이것을 담고 있는 기, 그리고 이것을 담고 있는 기, 요것을 겸해서 말하면 기를 겸한 성이라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기질지성이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기 없이 리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기질지성 없이 본연지성만 있는 그러한 상태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원진의 비판의 기본적인 요점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재성 박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랑논변의 첫 번째 쟁점, 즉 제1 쟁점은 미발 이전에 본연지성만 있는가 아니면 기질지성만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미발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좀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중용에 나와 있는 희로애락, 희로애락이라는 이 네 가지 마음이 아직 발동하기 이전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을 중의 상태다, 이렇게 중용에서 말하고 있죠. 이 중의 상태인 미발에도 기질지성이 있는가 아니면 본연지성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쟁점인데, 그것이 왜 쟁점이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선 이 쟁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본연지성이 무엇이냐, 기질지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본연지성, 기질지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리학에서는 이 성을 리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라고 말해도 뭐 큰 지장이 없습니다. 기질이나 기나 큰 차이가 없는데, 다만 기질 그러면 보다 좀 구체적인 어떤 그 대상, 구체적인 어떤 진료적인 의미를 조금 갖는 것이 뿐이죠. 그러니까 기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거기 질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이가 뭐고 기가 뭐냐, 그 다음에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4단 칠정론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 근거가 되는 원리이며 운동법칙, 동시에 도덕법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어떤 그 사물이 존재하게 되면 그 사물이 그렇게 존재하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원리, 형이상학적 원리. 그 다음에 그 사물은 운동을 하죠. 작동을 하죠. 그 운동 법칙.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자연 법칙적인 그런 이제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덕 법칙입니다. 도덕 법칙. 인간이 올바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도덕 법칙. 말하자면 자연이 자연으로서 그렇게 작동하는 그런 운동 법칙, 그렇게 운동에 나가는 자연이 운동에 나가는 운동 법칙인 동시에 인간이 그렇게 행동해야 할 당위의 도덕 법칙,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와 성이 뭐냐? 아까 이제 성증리, 성은 바로 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은 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내용은 리다 이렇게 말 수가 있는, 물론 리가 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보통 성은 인기지리, 기지를 인한 리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맞으면 어떤 사물에 내재해서 그 사물의 본성이 된 원리를 우리가 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에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 두 가지가 있다. 이 차이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는 뭐냐? 기는 만물을 구성하는 입자면서 파동이고 에너지다. 그러니까 만물을 구성하는 어떤 재료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고 할 때 거기는 건축 설계도가 있죠. 설계도가 있고 건축 자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도에 의거해서 건축 자재를 우리가 구입을 하고 또 설계도의 지시 내용대로 그 구입한 건축 자재들을 짜 맞추죠. 짜 맞추어 나가면 그 설계도에 지시되어 있는 그 일정한 건물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설계도의 지붕이 동그란 지붕이고 이 집의 높이는 뭐 5m로 되라 이렇게 기재가 돼 있고 이 집은 벽돌로 지어라 벽돌집이다 이렇게 설계도에 지시에 돼 있으면 우리가 벽돌을 사 모으고 또 뭐 철근도 사 모으고 이렇게 모으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지시되어 있는 대로 지붕을 둥글게 만들고 높이를 5m로 만들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리는 설계도와 같은 거고 기는 건축 자재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에는 탁기가 있고 맑은 기, 우리가 단일청어지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탁기도 있고 맑은 단일청어지기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를테면 건축 자재에도 아주 좋은 우수한 건축 자재가 있고 좀 불량품이 있죠. 그런 좋은 건축 자재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거냐? 그거는 설계도에 지시되어 있는 내용을 그것을 잘 그대로 구현시키는, 그것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실질적인 건물로 집으로 그걸 구현시켜주는 건축 자재가 좋은 건축 자재예요. 근데 건축 자재가 나쁘면은 설계도에 지시되어 있는 그 건물이 그대로 나올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이 설계도에는 이 집은 100년 가면 집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좋지 않은 불량품 벽돌을 쓴다든지 하면 100년이 아니라 한 50년만 갔어도 무너질 거 아닙니까? 이건 불량품이죠. 마찬가지로 이 기에도 아주 그 청기 아주 맑은 다밀청이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또 탁기 아주 탁한 불량한 그런 기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제가
이 기를 입자이면서 파동기고 에너지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게 제가 전에 한 규정과 좀 다르죠. 전에 한 규정과 좀 다르고 일반적으로 기라고 하는 것, 뭐 물질과 에너지 이렇게들도 이제 설명하는데 저는 뭐 물리학 전공이 아닙니다만은 제 친구 중에 이제 물리학 교수가 있어서 이제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이 물질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들 어떤 입자, 뭐 전자라든지 중성자, 양성자 같은 이러한 그 입자, 그런 입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원자가 되고 원자라는 입자들이 또 모여서 뭐 분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것이 우리의 그 물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입자는 동시에 파동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파동이 옛날에는 이제 입자와 파동을 전혀 별개의 것으로 봤는데 요즘에는 파동인 동시에 입자, 어떤 경우에는 파동의 속성을 나타내고 어떤 경우에는 입자의 속성을 나타낸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에너지를 갖는 것이죠. 요즘은 물질과 에너지를 거의 구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그 사물, 어떤 존재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어떤 그 재료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그런 그 재료들이 그런 방식으로 결합이 돼서 그러한 속성을 갖게 해주는 어떤 원리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기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기론에는 이 두 가지 공식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라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원리고 기는 이 형이학적인 물질적 세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어떤 재료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또 가치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건 도덕 법칙이기 때문에 도덕 법칙 그 자체는 절대선이죠. 절대선. 도덕 법칙을 지키면 우리 올바른 행위고 도덕 법칙을 어기면 잘못된 행위지 않습니까? 선과 악은 도덕 법칙에 의거해서 도덕 법칙을 준수하면 선, 준수하지 못하면 불선 이렇게 되니까 도덕 법칙 그 자체는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절대가치, 순손무악한 절대가치가 됩니다. 근데 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를 잘 구현해내는 그러한 이제 좋은 기도 있지만 리를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하는 왜곡시키는 엄폐하는 이런 불량한 기도 또 있다. 그러니까 선악 간역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둘의 관계입니다.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겁니다. 보통 이와 기의 관계는 이기 분리, 이기 부잡, 분리부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 분리부잡이다. 이기가 떠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는 현실 세계에서 하는 말입니다. 현실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공간에서는 리와 기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시간 공간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 건물에서 설계도와 건축 자재를 분리시켜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처음 건물을 질 때는 설계도 먼저 그리고 건축 자재 사 모아서 이렇게 별개로 있지만 이 건물이 딱 구성되면은 건축 자재에 의해서 설계도의 내용이 여기 그대로 구현되어 있는 거니까 분리할 수가 없죠. 시간 공간적으로 분리해낼 수가 없다. 이거는 현실 세계의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기부잡이라는 말은 뭐냐? 이와 기는 서로 섞일 수 없다. 섞일 수 없다. 이거는 형이상학적, 가치론적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리는 어디까지나 형이상학적인 원리예요. 형이상학적인 원리고 기는 형이하에 구체적인 진료입니다. 그러니까 형이상과 형이하는 엄격히 구분되죠. 하나는 메타피직, 물리적인 세계를 초월해 있는 것이고 하나는 피지컬한 물리적인 시간 공간의 지배를 받는 현실 세계의 형이 하위 세계에
말하는 거니까 이 둘은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역사학자, 국사학자가 쓴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퇴계에 있어서는 리가 발현하여 기가 된다. 형이상학적인 리가 발현하여 기가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얘기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이가 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죠. 이와 기는 엄격히 형이상학적으로 엄격히 구분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가치론적으로도 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절대 가치죠. 기는 상대적인 가치니까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은 그거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다. 엄격히 구분될 수밖에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현실의 차원, 현실적 공간, 시간 공간의 지배를 받는 현실 세계, 물리적인 세계, 거기에서는 이거는 분리될 수 없다. 시간 공간으로. 그렇지만 형이상학적인 차원, 관점, 또 가치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엄격히 구분된다. 이것을 부잡이라고 부릅니다. 잡은 섞일 잡자죠. 그래서 이기론에는 두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1공식은 이기 분리, 이와 기는 떠날 수 없다. 제2공식은 이기 부작, 이와 기는 섞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힘의 본체를 우리가 성이라고 부릅니다. 힘의 작용을 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리죠. 성정리, 성정리는 성리학의 기본 전제입니다. 이 전제를 부정하면 성리학이 이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정은 사단 채점론에 나와 있듯이 뭐 이발 기수지다, 기발 이승기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기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은 그러니까 이기지 합이죠. 힘은 이기지 합입니다. 이건 힘뿐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들, 모든 사건들은 다 이기지 합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다 설계도와 건축 자재에 합쳐진 거지 않습니까? 설계도만 있으면 그건 종이 쪽지에 불과해요. 그 사람 어떻게 잡게? 건축 자재만 있으면 그것은 그냥 벽돌이니 돌멩이니 하는 그런 물건에 불과하지 집이라고 하는 이것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죠. 네. 이런 걸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힘도 이기지 합입니다. 여기에서 이기를 같이 겸지 이기, 겸지 이기, 성에서 힘에서 이와 기를 같이 겸해서 말하면 그것을 기질지성이라고 말하고, 단지기, 그 리만을 가리켜서 말하면 그건 본연기성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제가 흔히 제가 잘 사용하는 물컵에 든 다이아몬드를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컵이 이렇게 세 개의 물컵이 있다 이렇게 칩시다. 네. 여기는 아주 맑은 물이에요. 아주 맑은 물을 담아놓고 여기는 한 50% 정도 이렇게 탁한 물을 담고 여기는 아주 탁한 물, 아주 탁한 시커먼 구정물을 여기다 담았다고 칩시다. 이걸 우리가 이제 힘이라고 하겠어요. 비유하겠어요. 여기에 다이아몬드, 아주 그 투명한 다이아몬드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었다 칩시다. 이렇게 넣었다 칩시다. 자, 이렇게 보면 이 다이아몬드는 똑같은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 우리가 이제 리라고 이제 하고 이 물을 우리가 물은 기라고 이제 기를 비유한 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똑같은 다이아몬드. 이거 변하지 않아요. 어느 물 속에 들어가든 더러운 물에 들어가든 깨끗한 물에 들어가든 다이아몬드 그 자체는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죠. 그런데 밖에서 보면 이 다이아몬드는 뭐 거의 99.9%의 원 다이아몬드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죠. 근데 얘는 한 50%밖에 안 보여요.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아름답질 않아. 근데 이건 거의 안 보여요. 시커매서 거의 보이지 않아. 보이든 말든해. 다이아몬드가 갖고 있는 그 아름다움의 그
그죠? 한 1% 정도밖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50%밖에 알 수가 없고. 자, 이렇게 말하면 이 물 속에 들어가기 이전의 다이아몬드, 이것이 리예요. 이건 순수한 리예요. 일단 물 속에 들어가면, 즉 기와 결합이 되면, 말하자면 설계도가 그냥 설계도 종이 쪽지로만 그냥 있을 때는 그건 리고, 그것이 이제 건축 자재에 의해서 설계도의 지시대로 건축 자재가 이렇게 짜맞춰 져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건물이 다 완성되면 그 건물 안에는 설계도의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죠. 설계도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 건축 자재에 의해서 부연돼, 그래서 그 하나의 건물이 된 건물 속에 내재되어 있는, 투영되어 있는 그 설계도, 그것을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건축 자재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설계도의 내용이 100%다 반영은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건축 설계사 같은 경우는 건물을 보면 이 건물의 건축 자재에 이것을 일단 배제하고 설계도 자체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설계도 자체를. 그걸 본연지성이에요. 본래의 그러한 본성. 네 본래의 그러한 성질이 그대로 있는 그러한 성을 본연지성, 본래 그러한 성이다 그 얘기입니다. 기질지성은 그 기질에 의해서 일정 부분 이렇게 왜곡되고 일종 언폐되는 거죠. 왜곡된 그러한 성을 기질지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차이가 거의 없겠죠. 거의 이거는 이제 물이 맑기 때문에 여기는 한 50% 차이 나고 이거는 99%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선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건 악하다 혹은 불선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건 뭐 중간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사물들입니다. 원리만 갖고 평행사회적인 법칙만으로 현실 사회에는 구성될 수가 없어요. 현실 세계 그냥 법칙만은 현실 세계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작동할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나 그 형이의 그런 그 진료적인 그 매개가 꼭 필요한 거죠. 거기에서 이 두 가지를 물과 다이아몬드를 아울러 경지하면 이건 기질지성이다. 근데 그 중에서 요거만 하면 다 똑같죠. 다 똑같이 이건 100% 다이아몬드지 않습니까? 요거만 가리켜서만 똑같죠. 네, 이것을 본연지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기질지성은 네가 갖고 있는 절대선, 순선무악함이 그대로 거기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선이다. 성선전할 때 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기질지성은 기질에 따라서 그것이 50% 선할 수도 있고 80% 선할 수도 있고 아니면 10% 아니면 1%밖에 선의 정도가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이 많은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기질지성은 이건 선악 가능태예요. 그 기질이 어떤가에 따라서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고 그 선의 정도도 다 다른 거죠. 악의 정도도 다 다르고 이런 상대적인 존재고, 본연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 자체는 절대가치, 네와 등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갖고 있는 그런 절대선, 순선무악함이 그대로 확보되어 있는 이러한 본래 그러한 본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론적으로 보면은 본연지성과 리는 같죠. 절대가치라는 면에서 바로 이 문제가 제 첫 번째 쟁점이 됐죠. 그 이유는 또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미발이라고 하는 것은 중의 상태니까, 중이라는 것은 유학이 있어서 중이라는 것은 판단 기준이 되는 그런 가치론적으로 말하면 그 자체가 순선무악한 거죠. 그런 미발의 상태에 기질지성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느냐,
그걸 인정한다면 그 미발이 과연 중이 될 수 있느냐, 미발 상태가 선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성중은 미발의 상태에서는 기질지성을 인정할 수 없다. 본연지성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발의 상태는 선하다, 중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고, 그러니까 최성중은 제1공식이죠. 제1공식의 입장을 쓴 것이고, 남당 한원진은 아무리 미발이라고 해도 기 없는 리가 어딨냐 라고 하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이게 최성중의 입장. 그죠? 남당 한원진은 아무리 미발이지만 이와 리는 떠날 수 없다라는 제1공식을 위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또 계속해서 우리가 최성중과 남당 한원진의 논변을 우리가 분석해 가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